더 카메라 스쿨 중급반 강의. 이번 시간에는 초현실적 사진 그리고 초현실적 이미지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작가의 이퀴밸런트라는 작품입니다. 이퀴밸런트라는 말 자체가 뭔가와 동일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구름 사진입니다. 구름이 뭔가와 동일시됐다. 어떤 것과 동일시됐을까요? 나의 심성, 나의 감정과 구름이 같다라는 뜻으로 이퀴밸런트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1900년대 초반에 사진 분리파 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진 분리파 운동, 그 말의 뜻은요, 사진은 사진으로서의 예술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사진 분리파 운동이 있기 전까지 사진의 역할은요, 현실의 재현이었습니다. 주로 처음에는 신기한 물품으로서, 신기한 발명품으로서 귀족들의 초상 사진을 남기거나 아니면 귀족들의 취미 생활이 되었었죠. 그러고 나서 이것들이 사실 어떤 흥미로운 사실들, 그러니까 이국적인 곳에 가서 코끼리를 찍어 온다든지 원주민을 찍어 온다든지 어떤 사실의 재현으로서의 사진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예술적이거나 내 감정의 표현의 도구로서는 인정받기 어려웠죠. 미술계에서는 사진을 미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진은 그냥 현실을 재현해주는 도구일 뿐이다 로 이렇게 도구로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뛰어난 재현성 때문에 더 이상 사실적으로 그림을 표현해내는 작가들에게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시간을 가졌겠죠. 그래서 미술은 사진이 발명된 이후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는 그림을 배제하고 조금 더 추상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작가들은 이 미술의 추상적인 부분까지도 사진으로 재현하고자 했죠. 지금 보시는 이 합성 사진은요, 제리 율스만의 작품입니다. 제리 율스만은 1950년대 이후에 이렇게 아날로그 흑백 필름을 이용해서 합성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작업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 가지 흑백 사진을 찍어 놓은 다음에 그 필름들을 잘 오린 다음에 그것을 인화지에 같이 현상을 하고 일부분만 따로 현상을 하고 일부분만 또 따로 인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필름을 가지고 합성 작업을 했던 것이죠. 사진은 현실을 재현하는 도구다 해서 사진은 초현실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사진의 의미의 확장을 가지고 온 셈입니다. 사진 작가들에게는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미술로서 예술적인 도구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컴플렉스죠. 물론 지금은 사진은 당당한 예술의 한 종류로 포함되었지만 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과 작가들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작가들은 이렇게 초현실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왜 우리는 어떻게 초현실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이는 두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진의 공통점은 사실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광각 렌즈로 촬영되어서 원근감이 극대화되고 이게 지금 여자의 다리인데요. 가까이 있는 건 엄청 크고 멀리 있는 건 또 작고 상이 왜곡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흘러내리는 폭포를 ND 필터, 장노출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물결이 오랜 시간 동안 카메라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다른 사진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화면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어서 비단결같이 고운 이 물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눈이 가진 화각보다 더 넓은
화각을 바라봄으로써 만들어지는 극단적인 원근감을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카메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결국 카메라는 인간의 눈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가 아니라 시각적인 것을 넘어서 다른 차원의 시각적인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볼 때 와, 신기하다. 뭔가 우리 눈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각적인 즐거움들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법, 그 중에서 하나는 흔들림 효과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장노출 사진 또한 이거와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다 장노출 혹은 흔들린 셔터 속도를 이용해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뭔가 뿌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회화적이기도 하고요. 뭔가 누군가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황소와 같이 투우 경기를 하고 있는 투우사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 작가는 느린 셔터 속도를 이용해서 이 황소의 움직임, 이 격렬한 격정적인 이 투우사의 움직임을 느린 셔터 속도로 일부러 흔들리게 만듦으로써 더 오히려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든 사진이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사진은요, 역시 장노출을 이용해서 불빛과 라이트로 굉장히 뭔가 그 앞에서 행위를 함으로써 마치 그림을 그리듯 표현해낸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들은 우리 눈으로는 쉽게 포착할 수 없는 현상을 담아냈죠. 굉장히 사진이 아니라 어떤 그냥 이미지로서, 시각적인 자극으로서 우리 눈에 다가오게 됩니다. 자, 흔들림 효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패닝입니다. 패닝은 동일선상에서 내 앞에 좌우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면은 내가 살짝 느린 셔터, 4분의 1초, 2분의 1초 정도의 셔터 속도를 이용해서 그것을 같이 따라가면서 찰칵 찍는 거죠. 그렇다면 화면 안에서 항상 내가 이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갔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는 많이 움직이지 않지만 그때 움직였던 이 배경들이 좌우로 흔들리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소년 뒤의 배경이 다 옆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죠. 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 소년의 움직임의 방향과 속도감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닝은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서 움직여준다가 패닝의 정석이지만요, 이것을 응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위아래로 패닝을 한 사진입니다. 위아래로 패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아래로 뭔가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 같죠. 얼핏 보면 회화, 그냥 유화로 이렇게 그려놓은 듯 하기도 하고요. 컴퓨터 그래픽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은 잘못 찍힌 사진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요. 테크니컬하게는 만약에 이게 이제 숲을 촬영한 사진인데 이 숲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잘못 찍힌 사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숲에 느꼈던 나의 감정은 이런 수직적인 느낌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올바르게 표현된 초현실적 사진이 맞습니다. 이렇게 패닝은 좌우로도 할 수 있지만 위아래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줌 렌즈를 활용해서 줌잉이라는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줌잉은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줌 링을 돌려줌으로써 한 장의 사진 안에 초점거리가 다양한 화면이 들어오게 찍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도 중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바로 줌 경통을 돌려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줌잉을 조금만 응용을 해본다면 돌릴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포커스 링입니다. 이거는 저도 사실 제가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다가 나온 결과물인데요. 야생화를 촬영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야생화를 촬영을 하다가 그냥 사진을 찍으면 이 야생화의 거친 느낌이나 이 몽환적인 느낌을 잘 살릴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많이 바꿔보고 앵글도 바꿔보고 배경도 바꿔보고 줌잉도 해보고 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줌잉을 하다가 그러면 포커스링을 한번 돌려볼까 해서
약간 노출 시간을 길게 0.5초 정도로 두고 사진을 찍으면서 포커스링을 돌렸더니 이렇게 일부분은 선명하고 일부분은 흔들린 것 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 뭐 제가 처음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명칭이 정확한 명칭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커스 줌밍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장의 사진 안에 여러 개의 상이 한꺼번에 포착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이는 이 사진은요, 잡지의 지금 기자, 유명한 사진 작가 기자인데요. 이분에게 총 4번의 플래시 발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셔터를 길게 열어둔 채로 아주 어두운 방에서 이 사람이 여기 있을 때 팡, 여기 있을 때 팡, 여기 있을 때 팡, 여기 있을 때 팡, 총 4번의 빠른 빛의 노출을 줬던 거죠. 그랬더니 한 장의 필름 안에 하나, 둘, 셋, 4개의 상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멀티 스트로보라고 합니다. 멀티 스트로보를 이용을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어두운 상황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출 시간이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그리고 노광을 4번, 플래시를 4번 터뜨릴 만한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기 때문에 빛이 밝은 상황에서는 노출이 오버스탑 되어서 밝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어두운 빛이 없는 상황에서 플래시를 팡팡팡팡 4번 터뜨려주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두 번째는 다중 노출이라는 테크닉입니다. 다중 노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장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여기서 똑같은 사진을 착착착착착 뭐 6번을 찍어서 그것을 포토샵으로 합성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필름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다중 노출 기능이 있습니다. 다중 노출을 찍게 되면은 착착착착착 5번 촬영된 사진이 한 장의 사진으로 합쳐져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움직임들도 한 장의 사진으로 따로 포토샵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라이트 페인팅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요, 이런 형태를 찍은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몇 개의 전구가 있었습니다. 몇 개의 전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전구를 손으로 들고 장노출로 놓은 다음에 카메라를 흔들어 준 겁니다. 빛으로 그림을 그린다 라는 뜻의 라이트 페인팅이 된 겁니다. 자, 이 사진도 지금 LED 등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몇 개 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임의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모양을 만들어 줬던 거죠. 뭐 누군가는 이게 사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서 추상적인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만들어진 거죠. 자, 라이트 페인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셔터를 어두운 공간에서 열어둔 상태에서, 장노출을 준 상태에서 내가 직접 LED나 라이트, 플래시 라이트 같은 걸로 이렇게 그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서 한 번, 멀리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앞에서 조명을 양옆으로 움직여서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굉장히 그래픽 디자인 같죠? 이쪽의 사진도 조금 더 큰 플래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좀 더 작은 플래시로 뒤에서 여러 번 그어준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에라스무스 슈레터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요, 한 가지 화면에 굉장히 다양한 불빛의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밤에 오래된 장소에 찾아가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 조명으로 노출을 여러 번 주게 됩니다. 장노출로 열어주고 이쪽에선 파란색 조명, 안쪽에선 빨간색 조명, 이쪽에선 노란색 조명, 이것을 한 장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빛으로 내가 효과를 주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라이트 페인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쪽에서도 지금
분홍색 불빛을 이쪽에서 쏘아주고 파란색 불빛을 이쪽에서 쏘아줬죠. 근데 이게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간적으로 터지는 순간광을 이용을 했지만 순간 조명, 플래시 조명이 없다면은 그냥 일반 손전등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 어두운 빛이 적은 상황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밤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은 우리 사진의 원리 그리고 피놀 카메라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피놀 카메라로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그냥 뿌옇게 찍힌 사진이네,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렌즈가 없는 상황에서 작은 구멍만 카메라 앞에 뚫어놓고 촬영된 사진입니다. 물론 이 사진들은 테크니컬하게는 잘못 찍혔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장노출로 이것들을 담아내다 보면은 또 피놀 카메라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그냥 일반 사진이 아닌 피놀 카메라만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감성을 만들 수 있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추상적인 사진을 만드는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진은 재현의 도구를 넘어서 표현의 도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각적인 자극과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